우리 아이들이 정말 초중 때 하고 있는 고등수학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셔서 쓴 돈이 나한테 정말 잘 쓰였다 라는 것들을 갖다 검증해 보셨나요? 매달 3, 40만 원을 버리고 사는 거죠. PD님은 수학학원 다니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보냈었죠. 얼마 내셨어요? 수학학원 저 수업? 당시에는 일주일에 5번 1시간씩 하는데 3, 40만 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사교육비가 특히 수학이 사교육비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게 정말 의미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누나가 지금 딸이 셋인데 뭐 빠듯하니까 사실은 딸 셋이 수학 공부 한 과목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만 원을 거의 한 달 수강료로 쓰고요. 초중 같은 경우에는 뭐 25에서 30만 원 적게 써도 그 정도 쓸 텐데 그럼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과외 같은 것도 하나 끼고 중간에 특강 같은 것도 하나 듣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면 또 추가적인 것들도 있고요. 뭐 교재비도 있고 아니면 인강 비용도 요즘엔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돈이 지출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PD님이 카메라를 1억 원어치 샀어. 그럼 화질이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 어딘가에 1억 원어치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수한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검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근데 웃긴 건 하나요. 혹시 PD님은 그렇게 사교육비를 지출하셔서 쓴 돈이 나한테 정말 잘 쓰였다라는 것들을 갖다 검증해 보셨나요? 어렸을 때는 떠 물려서 학원을 갔던 상황이라 네. 저 그 당시 때는 잘 못 느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움에 흥미가 있는 걸 느꼈을 때 저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공부로 실제 PD님 인생에 도움을 받은 게 몇 프로나 되냐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육이라는 게 그런 포장지 안에서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게 진짜 미래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예요. 실제 공부라는 녀석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써먹는다라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생긴 성실함 또는 공부를 통해서 얻은 대학에 관련된 뭐 학위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이런 식이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됩니다. 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수학이라는 녀석은 실질적으로 3년 공부했을 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초등학교 수학 6년과 중학교 수학 3년은 초등학교는 6년을 공부 안 해도 중학교는 3년을 공부 안 해도 실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죠? 고등학교 수학의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수학을 미리 잘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초중 때 하고 있는 고등수학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6년간 동안에 고등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다. 그럼 그 6년 동안 준비시킨 거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이나 또는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확인해 보면요. 실제 4등급이 안 되는 애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요. 90%도 조금 잡은 거예요. 95%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냐? 대치동 목동에서 날고긴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요. 실제 제가 데리고 제가 한 설명회에 와서 엄마들이 진단검사를 보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안 봅니다. 모든 시험은요.
실전 시험과 가장 유사한 걸 봐야 되고요. 성적 처리도 실전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전 시험과 가장 유사한 건 실제 고등학생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아니면 실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 시험이겠죠. 그럼 그 시험을 봐서 실제 고등학생들이 받고 있는 9등급 상대평가로 변환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아이가 실제 어떤 고등 과정에 중간고사 범위라도 배웠다라고 하면 그 기출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표 9등급 환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확히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겠지, 성적이 늘겠지라고 하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막상 까보면 안 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아이들의 잘못도 어머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의 잘못도 학교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부하는 효율을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수학은 효율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효율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정확한 진단은 학교 시험지 기출, 실전 기출로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9등급 환산 성적표까지 받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진단검사를 본다고 보시는 게 학원 입학 테스트 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사실은 입학 테스트랑 실전 기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말은 실제 관리 안 하면 사교육 비용은 버리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그 관리는 누군가 해줄 거라고 바라지 마시고 그냥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기출시험지 구에다가 고등학교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출시험지 구에다가 올해 거든 작년 거든 아니면 재작년 거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시험을 봐서 상대평가로 점수 환산해서 명확하게 우리 아이 등급을 측정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랑 컨설팅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진도 계획을 세우거나 선행인이 심한지 결정을 하거나 교재 컨텐츠를 구매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정말 유의미하게 가성비 있게 돈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